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쌍꺼풀 수술 후에 쌍꺼풀은 도대체 왜 풀리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매몰법 또는 자연유착법을 하신 분들이 풀리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겠죠. 물론 절개법을 하신 분들 중에도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좀 더 복잡하고 이제 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절개법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똑같이 열어도 뭐 얕게 고정하는 방법, 깊게 강하게 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절개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과에 대해서 풀린 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뭐 다이나믹 폴드도 있고 스태틱 폴드도 있고 수술 방법 자체가 다른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수술 방법으로 했는지 자체가 구분이 어렵고 그랬을 때 이제 풀리는 것에 대해서 분석 자체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해 두고 이 영상에서는 매몰법, 비절개법 또는 자연유착법을 했는데 그게 이제 풀리는 현상에 대한 어떤 분석,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원인이. 가장 큰 요인 또는 원인은 일단 피부 두께라고 봐요. 환자분 고유의 피부 두께가 두꺼우면 쌍꺼풀이라는 것이 주름 또는 골을 만드는 작업인데 그게 이제 이 주변 피부 조직이 두껍게 되면 이게 저항에 의해서 튕겨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부가 이제 약간 뻣뻣하고 힘이 세면 이게 콕 박혀 있는 어떤 힘이 약해지면서 튀어나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매몰법이 잘 풀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이제 첫 수술 방법 자체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매몰법을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절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두께가 꽤 두꺼운 편에 속하신다면 절개법도 첫 수술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자기 피부 두께를 정확히 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진짜 많아요. 보시면은 매몰법을 원하시는 분들 여기 모든 분들이 여기 만져봐서 피부 두께를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촉감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굉장히 두꺼운 분들이 제가 피부가 상당히 두꺼우시네요 라고 하면은 저는 피부가 얇은데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정반대로 알고 계신 경우도 많아서 좀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죠. 근데 저도 뭐 사실 뭐 얇은 분한테 두껍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얇은 분은 매몰법 해드리면 되고 두꺼운 분은 절개하면 되는 건데 의사들은 사실 절개법 하는 거를 더 번거로워 하거든요. 매몰법이 되면 가능하면 해서 서로조차 저도 수술이 편하고 환자분도 절개 안 해서 좋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절개법을 하기 위해서 피부가 두껍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유도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연유착법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가장 풀리는 원인, 가장 큰 원인은 피부 두께다. 근데 그거는 피부 두께를 얇게 할 방법이 없죠. 그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 고유의 두께예요. 얇게 할 방법이 없고요. 지방을 뺀다고 해서 피부가 얇아지는 것도 아니죠. 지방을 뭐 빼는 것은 피부 더 밑에 있는 더 깊이 있는 조직에서 지방을 빼는 거지 결국 뺀 밖에 있는 피부 두께는 변하질 않아요. 근데 쌍꺼풀이라는 것은 그 피부를 유착시켜서 쌍꺼풀이라는 주름 또는 골을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두꺼워 버리면 잘 풀리는, 튕겨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 원인이 이제 하나 있는데 오늘 영상에 어떻게 보면은 피부 두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변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요인이 물리적인 자극이라고 봐요. 가장 큰 자극이라고 하면 이렇게 졸릴 때 사람이 이렇게 비비는 거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세게 비비게 되면 아무래도 실로 이제 고정해 놓은 쌍꺼풀이 유착이 풀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고정해 놓은 것들이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풀린다. 근데 이 풀린다는 것도 사실 실이 끊어지거나 매듭이 풀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실을 넣어서 처음에 쌍꺼풀을 고정하고 골을 만들어 놓지만 그 실이 하는 역할은 사실 뭐 몇 달이면 거의 다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유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이 우리 몸 안에서 조직끼리의 유착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 역할은 다 하고 실은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절개 재수술할 때 실 열어보면 실은 짱짱하지 않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그냥 붕 떠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이 멀쩡하게 잘 잡고 있어도 쌍꺼풀이 풀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실이 뭐 끊어지거나 그래서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로 인해서 생겼던 유착이 풀어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 자극을 계속 가하다 보면 잘 풀리는 경향이 있죠. 뭐 센 자극은 이제 이런 줄릴 때 비비는 그런 자극이 될 것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여자분들 눈 화장을 하시느라 눈을 막 이렇게 손대잖아요. 뭐 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아무튼 닦기도 하고 화장을 지우기도 하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자극들이 풀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피부 두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니까 매몰법을 하기로 한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니까 이거를 이제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예 절개법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자연유착법을 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물리적인 자극을 최소화해야 된다. 오늘의 영상의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첫 수술에는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지 않지만 자연유착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풀렸는데 다시 하고 싶지 않지 않으시냐 그러시면은 최대한 물리적인 자극, 비비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좀 자제해보자. 그래야 오래 갈 것이다. 그래야 서로 또 보는 일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죠. 그래서 또 제 경험상 그러니까 자연유착법 하고 나서 풀려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오른쪽이 풀려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른손잡이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오른손으로 뭐 눈을 비비는 행동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오른쪽 쌍꺼풀이 풀려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물론 왼쪽이 풀려서 오는 경우도 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통 쌍꺼풀은 한쪽이 먼저 풀려서 오게 돼요. 물론 반대쪽이 완전히 짱짱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없지만 한쪽이 훨씬 더 많이 풀려서 비대칭으로 풀려서 오시게 되거든요. 그 말은 피부 두께 또는 뭐 수술이 꼭 잘못돼서 풀렸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양쪽을 수술해줬고 피부 두께가 양쪽이 다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람한테 양쪽을 자연유착법으로 수술해줬는데 한쪽이 먼저 풀려서 왔다 또는 한쪽만 풀려서 왔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자극, 생활습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자고 이제 저도 언급은 하지만 사람이 사실 그걸 전혀 안 하기는 어렵죠. 화장도 하셔야 되고 지우셔야 되고 무심결에 졸릴 때 비비는 걸 어떻게 100% 제어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풀리는데 원인이 된다는 점을 아셔서 최대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쌍꺼풀이 이제 주로 오른쪽이 풀려서 오신 분들 재수술 해드린 케이스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오른쪽 쌍꺼풀 완전히 없어졌죠. 왼쪽은 조금 남아있죠. 둘 다 풀리긴 한 건데 오른쪽이 더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유착법 재수술을 통해서 양쪽을 다시 선명하게 고정해드린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왼쪽도 약간 느슨해졌지만 오른쪽은 거의 없어진 이런 이제 오른쪽이 많이 풀린 케이스라서 자연유착 재수술로 수술을 하고 이제 한 10일째 정도 좀 부어있을 때 그래서 이제 라인이 다시 선명해졌죠. 잘 유지되길 바라지만 생활 습관을 100% 통제할 수는 없어서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남자분들의 경우도 한번 수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쌍꺼풀이 풀리면 이렇게 남자분들의 경우에 속쌍꺼풀로 하신 분들은 어떤 쌍꺼풀이 풀리는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다시 작아져요. 가려져요. 쌍꺼풀이 풀려서 튀어나오면서 피부가 다시 눈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수술 전 상태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풀림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양쪽 재수술을 해서 수술 직후 당일에 다시 속쌍꺼풀로 이렇게 잡아드린 모습이고요. 다음 케이스는 이제 왼쪽은 거의 멀쩡한데 오른쪽만 완전히 사라진 피부 두께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자연유착 재수술로 양쪽을 고정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오른쪽만 할 수도 있지만 왼쪽이 또 금방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되시면 그냥 양쪽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셔야겠고요. 다음 케이스도 쌍꺼풀이 오른쪽만 거의 희미해졌고 왼쪽도 물론 약간 약해졌지만 그래서 다시 고정을 양쪽을 원하셔서 왼쪽도 보면 좀 더 선명해졌죠. 그 말은 이 수술 전 상태가 100%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례인 거고 어찌됐든 양쪽 재수술 해서 다시 선명하게 잘 고정해 드렸고요. 다음 케이스 비대칭이 된 경우도 처음부터 비대칭이 아니셨으면 그건 풀린 거예요. 쌍꺼풀이 느슨해지고 튀어나오면 쌍꺼풀이 얇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오른쪽 보면은 쌍꺼풀이 훨씬 얇아 보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쌍꺼풀을 이렇게 들춰보면 느슨해진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자리에 또는 양쪽 다 높여서 이렇게 다시 선명하게 고정을 해주면 쌍꺼풀이 이렇게 다시 훨씬 커지는 대칭도 맞춰지고 라인 두께가 다시 회복되는 이제 그런 재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케이스도 양쪽 다 좀 얇게 좀 느슨해지는 그런 케이스, 오른쪽이 더 느슨해지는 그런 케이스여서 양쪽 재수술해서 선명하게 라인을 예쁘게 반달 모양으로 다시 매끈한 라인을 만들어 드렸고요. 또 하나 다음 케이스 풀림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겹주름이에요. 쌍꺼풀 수술을 더 밑에 했는데 그게 느슨해지면서 위에 또 희미한 선이 하나 더 생기는 그걸 겹주름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밑에 거 수술한 게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풀리게 되면 쌍꺼풀이 낮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위에 하나 더 생겨서 두 줄이 되거나 더 높아지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너무 높기 때문에 원래 밑에 줄 수술했던 자국에 다시 잘 고정 선명하게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겹주름은 다시 펴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명하고 또렷한 하나의 라인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쌍꺼풀이 양쪽이 너무 달라져서 오셨는데 수술을 이렇게까지 다르게 해놨을 리는 잘 없어요. 물론 가끔 있지만 비대칭으로 수술을 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오른쪽 쌍꺼풀이 풀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에 쌍꺼풀을 양쪽을 잘 고정해서 선명하게 뒤로 갈수록 뻗는 커지는 그런 인아웃 라인으로 다시 재수술을 해드렸고요. 다음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중년분들의 경우에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 게 젊으셨을 때 수술을 했는데 그게 처져서 얇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얇아졌다 그래서 그걸 다시 올려달라 이렇게 오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혼재된 거예요. 진짜 처져서 얇아지는 것도 있겠죠. 중년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나이를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좀 느슨해지면서 얇아지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젊은 분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혼재돼서 얇아진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나 피부가 이렇게 좀 두꺼운 분이 자연차법을 하신 경우는 그렇다. 그래서 디자인도 당연히 좀 올리지만 느슨해진 부분을 강하게 잘 고정하면 다시 이렇게 쌍꺼풀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처져서 얇아졌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내 쌍꺼풀이 느슨해진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또는 이 영상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자연차법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절개법이 싫어서 자연차법을 선택하시게 되면 하시되 비비지 말아라, 손대지 말자, 물리적인 자극을 최소화하자. 그래야 오래 간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만 저를 또 만나는 일, 또는 뭐 서로 너무 빨리 풀려서 얼굴 붉히는 일,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꼭 생각하셔서, 나는 수술했으니까 뭐 괜찮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한두 번의 자극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요. 그 자극이 서서히 누적돼서 몇 년 동안 계속 만지고 비비고 하다 보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렵다고 비비셔도 안 되고, 뭐 졸리다고 비벼도 안 되고, 너무 센 자극은 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